그런데 우리가 크고 강한 그런 나한테 위협을 주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뭐 호랑이가 덮친다든지 누가 위협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전두엽에 있는 피가 파충류의 뇌로 몰려가요. 근데 그거는 다 또 진화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파충류 반응이 더 빨리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류사를 보면 전쟁 많이 했잖아요. 전쟁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전쟁 나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훈련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응급 훈련 그런 거 할 때, 꾸물꾸물거리면서 애인한테 편지 한 장 쓰고, 이메일 체크하고 이러면 정말 굉장히 혼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남자는 빨리 도망가거나 싸워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나와요. 근데 회복은 느려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휴식한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적군이 사라진 척 하다가 뒷산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면 몰살 당하잖아요. 삼국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반응은 빨리 나와야 되고 회복은 느려야 돼요. 회복은 느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적군이 사라졌는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안심했을 때 동굴에 가서 휴식을 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회복은 느려요. 반대로 여자들은 반응은 느려요. 왜냐하면 전쟁 났다 그러면 예전에 아이들도 뭐 7, 8, 10명씩 났는데 애들 다 찾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죠. 그 다음에 어른들 뭐 식량 피난 가면서 뭘 싸가지고 갈지 뭘 챙겨갈지 금가락지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래서 우선순위, 정리정돈, 감정조절, 충동조절 이런 거 하느라고 전두엽이 바빠요. 여기 정말 혈류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만약에 피난 가다가 아기가 젖달라고 울면 뿌리치고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돼요.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회복은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남녀 차이에다가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일단 아내가 더 말을 먼저 하는데 아내가 크고 격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남자들은 공격이다 이러는 거예요. 전쟁이 온 것 같이 그렇게 탄도 핵에서 그런 걸 처리하는데 공포 반응 혹은 불안 반응이 탁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전두엽에 있는 피가 파충류의 피로 가니까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런 반응만 나와요. 이렇게. 그때 싸우거나 도망가는데 머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이 같이 전투태세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흥분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혈당, 혈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심장이 1분에 95회 이상 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두엽에서 지금은 차근히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냥 도망가거나 싸워라 그러면서 전두엽으로 피가 가지 않고 파충류 뇌 쪽으로 피가 몰리는 이런 거를 감정의 홍수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가 큰 소리를 하게 되면 대개 남편들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파충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말을 부드럽게 조용히 나직나직하게 조용히 부드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남자들도 전두엽에 피가 가면 사람답게 잘 이제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 말이구나 당신이 이래서 화가 났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렇지 않고 큰 소리로 격하게 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는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후덜덜 옳은 얘기를 해도 파충류한테 대놓고 후덜덜 얘기해보세요. 나오는 건 싸우거나 욱하고 소리 지르거나 뭘 던지거나 아니면 도망가고 피해버리거든요. 그럼 또 더 화가 나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가서 또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이래도 정보 처리가 안 돼요. 전두엽에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남녀 차이인데 남녀들이 하루 종일 뭐 생각하는가 그 빈도를 보니까 여자들은 한 72%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직장에 일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그 동료와의 상관가입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아이들 문제, 학교 선생님, 이웃, 옆집 아줌마의 사돈까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약간 성에 대해 생각하고 애완동물 먹을 거 먹고 나서 후회하고 그다음에 소변 보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갈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나이 드는 거 생각하고 남자 흉보고 탓하는 거 이렇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 크게 세 가지 하는데 1.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가 3분의 1씩 거의 하고 섹스의 연장선에서 약간 인간관계 여기 그래프가 사실 이것보다 더 작아요. 약간 인간관계 생각하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대머리 되는 거 나이 드는 거 그다음에 요 맨 끝이 뭐냐면 귀나 코에서 이상한 털이 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대요.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돼도 그래도 또 우리 남편은 정말
부부싸움 하다가도 축구 놓칠까봐 가서 보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너무나 인간관계가 골치 아프고 그냥 결론만 알면 될 거를 미주알, 고주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게 되니까 일단 여자들이 발소리를 낮추게만 해도 그러면 여자만 하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남자는 할 게 없나. 남자들도 할 일이 있어요. 아내의 영향력을 평소에 잘 받아들이면 아내가 말을 격하게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 되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거든요. 내 사전에 그런 말 없다. 이런 말 대신에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이러는 것보다도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런 것도 이제 아내 영향력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아내가 정말 화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 영향력을 받아들인다면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 뭐 이거는 꼭 한 가지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해.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의견을 들었어. 라든지 혼자 떠들어라. 이거보다는 당신의 역시 머리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해도 아내가 격한 소리를 하게 될 그런 그 마음 상태가 안 되니까 부드럽게 되면서 서로 되는데 이런 방식이 참 서양 거다. 우리한테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결혼에 관심을 두게 된 거는 제가 결혼식을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유학생 때 했는데 한국식으로 했어요. 전통 혼례식을 하면서 도대체 한복은 왜 입는지 연지꼭지는 왜 찍는지 기러기는 무슨 뜻이고 화롯은 뭐고 이런 거 참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결혼식 올리고 마침 저희 남편이 이제 포스닥 하느라고 버클리 UC 버클리에 가서 포스닥 할 때 거기에 동아시아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국 거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고 일본, 인도, 고대, 유럽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쭉 돌아서 미국까지 왔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때 혼수에 대해서 열쇠 3개니 뭐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다가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국은 워낙에 그런 유교 전통이 강해서 이혼 안 한다. 이건 최 박사가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까 아니라 나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독일 가서 6년 동안 부부치료, 심리치료 이런 걸 하게 되고 가트맨 박사 이런 거 연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동서고금을 쭉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1750년대에 소해왕후가요. 성종의 어머니죠. 소해왕후가 쓰신 내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자들한테 내훈, 여자들한테 아녀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내훈이라는 책 안에 가트맨 박사가 찾아놓은 거가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말을 부드럽게 나지게 해라. 남편이 몹시 화났거든 잠시 기다렸다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나지기 조용히 다시 해라.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일도 서로 알려라. 그게 이제 사랑의 지도죠.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이런 게 아까 그랬잖아. 누가 옳고 그런 거 맞지 않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양쪽이 서로가 숭상하고 공경하고 호감 존중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발표했더니 정말 가트맨 박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런 보물이 여기 있었구나. 자기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35년 동안 연구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비만이 미국에 이렇게 비만이 많아도 건강식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된장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게 정말 최고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정말 일맥상통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행복한 결혼 그거의 선진국 될 수 있다. 그런 모범 보여줄 수 있다. 이게 그냥 남의 거 빌려다가 모방해서가 아니라 우리 거 다시 살려내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그 나라 이제 보니까 아주 튼튼한 결혼을 저렇게 행복하게 잘하면서 이혼도 안 하고 아주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더라. 우리 가서 배우자. 경제 성장하는 거 배우자. 한국 가서 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저는 보고 있고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을 예를 들어주셨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의 인간관계 기술 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TV평생대학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